매일같이 공개되고 출시되는 신제품들 덕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는 요즘입니다. 이제 신제품들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하죠.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소개해야 할까? 이 고민만 무려 4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주차 테크5 시작하겠습니다. 50만원대 고급 선풍기, 50만원대 고급 청소기, 50만원대 고급 헤어드라이어로 잘 알려진 다이슨이 이번에도 50만원짜리 에어랩을 내놨습니다. 꼬인 머리를 펴거나 컬을 줄 때 사용하는 미용 도구죠. 국내에서는 고데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있어 보이고 싶다면 에어랩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에어랩. 헤어드라이어 슈퍼소닉의 핵심 부품인 V9 디지털 모터를 탑재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13개의 날로 이루어진 임펠러는 11만 rpm의 빠른 회전으로 3.2kPa의 압력을 발생시키죠. 이 압력은 손잡이 부분을 타고 중간 부분에서 데워져 최대 150도 이하의 온도로 조절된 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기 좋게 송송 뚫린 배럴 통풍구를 통해 이 압력은 더 증폭되고 자연스레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발로 끌어당겨 칭칭 감아내기 시작하죠. 마치 라푼젤처럼. 하지만 아쉽게도 이 효과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코안다라 불리죠. 강력한 공기 흐름과 제어된 열을 이용하는 제품이기에 젖은 머리도 스타일링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며 이전의 다이슨 제품들처럼 다양한 브러쉬들과 30mm, 40mm의 배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려 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은 공기 역학과 코안다 효과, 열 제어 기술을 활용한 클래스가 다른 에어랩이라고 떠들면 됩니다. 되게 똑똑해 보이죠? 혁신적인 고데기 다이슨 에어랩 풀 패키지 가격은 59만 9천원. 이쯤 되면 다이슨이 왜 50만원대를 고집하는지 조사해봐야 할 참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TV를 사용해도 도통 우리말을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리모컨을 휘적거리며 타이핑하거나 방향키를 눌러대며 문자를 조합하기 바쁘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로지텍이 스마트 TV용 무선 키보드를 내놨습니다. 로지텍 K600. 손가락을 휘저을 수 있는 터치패드, D패드는 물론 방향키와 각종 멀티미디어 키까지 모두 포함된 올인원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죠. 기존 로지텍 무선 제품들처럼 유니파잉 리시버가 제공되며 최대 15m의 넉넉한 수신거리는 넓은 거실을 갖고 있는 부자들도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500g의 가벼운 무게는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써도 부담 없습니다. 이제 팝콘과 음료를 양손에 들고 허벅지에 K600을 얹어 놓으면 그게 곧 감성입니다. 물론 음료수는 쏟으시면 안 됩니다. 방수 기능은 없거든요. 무드 조명도 켜주셔야 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도 없거든요. 색다른 감성인 거죠. 2016년 이후 출시된 LG, 삼성, 소니 TV들은 모두 호환하며 사실 PC와 맥북과도 연결은 됩니다. 로지텍 K600은 약 $70, 한화로 약 8만원, 10월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모컨으로 허우적거리는 게 더 있어 보이긴 할 겁니다. 펜타 카메라를 탑재해 화제가 됐던 LG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삼성도 5개의 카메라를 박아넣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A9을 내놨습니다. V40와는 달리 전면 하나, 후면 4개, 그래서 펜타 카메라가 완성됐죠. 6.3인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후면은 3D 글래스 곡면 처리로 기존 갤럭시 시리즈의 그립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레디언트 효과로 은은한 멋을 더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60이 탑재됐고 LPDDR4X 6GB, 8GB 두 가지 모델로 나뉘며 eMMC 128GB의 저장 공간을 갖췄습니다. 외장 메모리는 여전히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용량은 메모리 카드로 때우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3800mAh, 꽤 넉넉한 배터리 사이즈를 지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카메라인데 전면에는 2400만화소 f2.0 일반 카메라가 박혀있고 후면은 초광각, 망원, 일반, 심도 카메라로 이렇게 쿼드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일반각 카메라는 2400만화소 f1.7 값을 지녔는데 화소수는 높지만 정확히 어떤 이미지 센서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화소수가 높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허나 500만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스와 더불어 초점 범위 밖에서 보여지는 빛망울, 일명 보케는 일반적인 보급, 중급형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충분히 괜찮은 품질의 이미지를 내어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광학식 손떨림 보정 OIS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튼튼한 팔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여전히 방수 방진 기능도 없으며 삼성페이의 최고 이점이었던 MST 방식, 마그네틱 방식도 빠졌습니다. NFC 방식만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빠르게 찍어댈 수 있었던 삼성 갤럭시만의 장점이 사라지고 만 거죠. 쿼드 카메라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이게 의미 있길 바랄 뿐입니다. 삼성 갤럭시 A9은 10월 국내 출시될 예정이며 저렴하면 60만원대, 더 쳐주면 70만원대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맨이라고 해도 4번 정도는 고민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아니라면 그냥 노트 9을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카메라 플래시도 지원하고 3.5mm 이어폰 포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매번 각기 다른 제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취미인 구글이 이번엔 폭스콘과 함께 최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구글의 최신형 스마트폰 픽셀 3, 픽셀 3 XL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디스플레이 크기와 배터리 정도입니다. 픽셀 3는 5.5인치 OLED, XL은 노치 디자인을 포함한 6.3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죠. 당연히 해상도는 XL이 더 높고 무게도 더 무거우며 가격도 $100 더 비쌉니다. 이외 세부적인 주요 사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45 LPDDR4X 4GB의 메모리, 64, 128GB의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있죠. 배터리는 각각 2915mAh, 3430mAh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작 픽셀2와 크게 다름없어 보이지만 앞뒤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를 덧댔다는 차이가 있죠. 즉 후면은 당연히 글래스 소재라는 겁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말인 거죠. 이번에는 측면 프레임만 알루미늄입니다. 전면 듀얼 카메라는 800만화소의 광각, 일반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적용됐는데 각각 f2.2, f1.8의 밝은 렌즈가 사용됐다는 것은 충분히 반가워할 만한 변화점입니다. 곧 출시될 LG V40보다 더 높은 사양인 거죠. 후면은 1200만화소 f1.8 듀얼 픽셀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1.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이미지 센서는 LG V40 후면 일반각 카메라와 동일한 센서로 추정됩니다. 조리개 값은 픽셀이 더 낮지만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OIS 기능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최근 업계에서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구겨 넣는 게 트렌드임에도 불구 구글은 단 하나의 카메라만 박아 넣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행동입니다. 마치 딱히 쓰지도 않는 카메라 여러 개 박아봐야 의미 없고 하나만 제대로 뽑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당히 3.5mm 이어폰 포트를 제외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는 그대로 넣어줬거든요. 이걸로 위안 삼으면 되겠습니다. 구글을 리스펙하는 유저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구글의 최신형 스마트폰 픽셀 3, 픽셀 XL은 64GB 기준 각각 $799, $899로 10월 19일 출시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는 저도 모릅니다. 안 팔 겁니다. 아마도. 게이밍 기어로 유명한 미국 회사 레이저가 게이밍 스마트폰 레이저폰 2를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됐던 레이저폰 1은 잘 안 팔려서 이번엔 좀 더 내공을 쌓아 만들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이전과 크게 다름없지만 상세히 뜯어보면 혹하실 수도 있습니다. 5.7인치 QHD 120Hz 울트라 모션 2구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고 역시 고릴라 글래스 5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처럼 최대 12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게임도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해야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45의 LPDDR4X 8GB의 넉넉한 메모리, 상대적으로 쪼잔해 보이는 64GB의 저장 공간을 갖췄습니다. 대신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64GB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사용자가 알아서 늘렸으면 되는 겁니다. 기존 히트파이프 쿨링 방식에서 전기 챔버 쿨링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활용한 쿨링 방식인데 열 발산 면적을 크게 늘려 폰 전체에 골고루 열을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써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 보통 크게 체감되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겠죠. 배터리 크기는 4000mAh, 퀵차지 4.0은 물론 무선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후면은 당연히 글래스로 마감됐습니다. 추후 무광 세틴 버전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24비트 DAC 탑재에 돌비 애트모스 기술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듀얼 앰프까지 내장한 스테레오 스피커도 박아 넣었죠. 정말 짱짱합니다. 전면에는 800만화소 f2.0 카메라 하나가 탑재됐고 후면은 듀얼 카메라를 박아 넣었는데 하나는 1200만화소 f1.75 OIS 광각 카메라, 다른 하나는 1200만화소 f2.6 망원 렌즈가 적용됐습니다.
보통 손떨림 방지는 망원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뭔가 반대로 됐습니다. 어쨌든 스펙만 보면 딱히 깎아내릴 건덕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정도죠. 까야 제맛인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후면은 레이저 크로마 RGB LED까지 더해졌죠. 레이저 로고를 1680만 가지의 색 조합으로 다양한 색 연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알림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폰을 뒤집어 놔도 대출 상한 독촉 전화나 현금 줄 테니 인터넷 가입하라는 장사꾼들의 스팸 문자까지 단번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덜 팔렸던 레이저폰이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11월 30일 CJ 헬로 모바일을 통해 국내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국내 가격은 모르겠고 해외 가격은 799달러, 하나로 약 90만 원이니까 V40와 비슷한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3.5mm 이어폰 포트가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지만 말이죠. 레이저 감성에 취한 게이머 분들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헌신적인 사람들의 후기를 기다리십시오. 당장 폰은 사기 싫고 레이저 감성만 가져가고 싶다면 덤으로 공개된 크로마 무선 충전기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한 분이 테크5에 제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탄력받고 인기 얻고 있는데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로 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 고민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보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